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당 잡설TV 이경화입니다. 네, 김지환입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정보들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4월 말이 지나면서 네. 대학교들이 바빠졌죠. 대학교들도 바빠지고 엄마들도 바빠지고 학생들은 불안해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삼박자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고2를 위한 2025 그러니까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방향을 보면 지금 현재 입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특히 올해는 아주 핫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대체 25학년도 현재 고2들이 치를 대입 전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대부분의 대학은 그래 이 정도 변하면 일부 변한 거지라고 했는데 눈에 띄는 학교가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네, 있어요. 저도 제 눈에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고려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고려대 말고도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한양대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고대 같은 경우는 몇 년간 폐지했던 논술 전형을 신설한 게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거의 십몇 년간 변하지 않던 한양대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요. 사실 논술 전형은 폐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전형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폐지는 되지 않고 선발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오히려 적용하는 대학은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쐐기를 박은 게 고려된 것 같아요. 고대가 그렇죠. 갑자기 7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을 시키면서 우린 이걸로 뽑을 거야.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올해부터 고대가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정시에서 학업우수자 전형이 신설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게 되면 내신의 영향력을 조금 늘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제기됐던 것 같아요. 왜 정시에서 내신을 걸고 들어지느냐. 내신 반영 방식도 그냥 정말 감점 방식이 아니라 이게 절대값이 반영되잖아요. 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제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수시에서 그 논술 전형에서 최저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전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정시의 경쟁력을 갖춘 애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게 논술 전형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하나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수시에서 고대가 그래도 수능의 경쟁력을 갖추는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게 학업우수형이었잖아요. 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4.8 그리고 의대가 4.5였잖아요. 네. 그 최저 기준을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는 논술에서 뽑지는 않지만 4.5 최저를 적용하는 게 경영대학이 있더라고요. 정시에서 이과에서 교차 지원을 많이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도 뽑는 모집단이 있어서 최상위 모집단위는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대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영역을 늘렸기 때문에 그거에 보상 차원에서 수시에서 수능 경쟁력을 높이는 전형을 세웠지 않았을까? 더 확정적이었던 건 인원 규모가 비슷해요. 학업우수형 뽑는 게 한 300명 남짓이거든요. 여기도 논술도 한 35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인원을 여기에서 상쇄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어차피 절대평가로 이제 전환이 되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제 그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좀 이렇게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 아예 그냥 대학에서 구미가 당기는 본인들의 문제를 내고 대학별 고사가 부활하는 거 아닐까. 근데 것도 지금 있던데요. 저희도 최근에 입학처들을 또 다시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핫한 얘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부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는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테스트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그런 목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했다가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게 입학처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지금 기존의 종합전형 같은 경우가 그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글자 수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맞아요. 변별도가 좀 고민스럽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근데 대학별 고사 얘기를 거론한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위험한 단계에서 거구나.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운털이 박힐 수 있겠네. 연대 같은 경우가 한번 그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네, 내지 말라고 했다가 한 5, 6년 전에 그것 때문에 정원 제한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걸 드러내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를 내걸고서 아마 테스트 버전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어떤 반응일까 한번 간본 것 같은 느낌이죠. 예. 한양대도 최저가 없는 전형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 그러니까 조금 학군지라고 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그 한양대의 변화인 것 같아요. 한양대는 10년 만에 최저 학력 기준을 부활시킨 거죠. 네네. 선생님 보시기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부활시킨 건 어찌됐건 내신 성적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지지만 수능 능력은 충분히 있는 그렇죠.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학생들을 좀 흡수를 하겠다. 그렇죠. 네. 그 한양대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최저가 3합 7 그리고 의예가 3합 4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의대를 제외하고는 어렵죠. 중대나 성대급 정도의 최저 학력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되더라도 3합 7 정도가 되면 지원자의 최저 충족률이 50에서 60% 정도가 되거든요. 생각보다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군지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췄을 때 낮은 내신에서도 가능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렸다라는 합격을 거죠.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성대가 교과 전형에서 첫 해에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저희 학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학추 전형으로 3등급 때 초반에가 합격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저가 없던 전형에서 추가가 되는 경우엔 아마 첫 해나 그 다음 해까지는 이런 변화가 있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추천형이 기존에 교과 전형에만 한정이 됐었는데 한양대는 이걸 교과와 종합으로 양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을 그래서 추천형과 서류형을 기본적인 틀로 하고 또 웃긴 변화는 면접형을 추가했어요. 면접형이요? 한양대가 그 대학별 고사를 본다는 걸 논술로만 틀어 막으려고 면접을 절대 실시하지 않았잖아. 네네. 근데 이게 5배수를 뽑고 면접 전형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답을 정하기 위해서 오늘 오기 전에 한양대 입학처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게 엄청 따끈따끈한데. 이게 수능 전 면접이냐, 네. 수능 후 면접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죠. 이거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정해진 바가 없대요. 그래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여기에 갇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5배수라고 하면 기존의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양대라고 하면 문과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5 사이에서 최종 합격자가 나왔었거든요. 추가 합격까지 다 마감이 됐을 때.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두 바퀴를 안 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배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종합전형에서는 이것보다 더 낮은 내신도 충분히 승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부분도 저희와 같은 학군지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입학처를 방문했을 때 뭔가 지원자와 합격자 사이에서 일반고와 다른 고교, 비일반고 사이에서 인원 비율의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점검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원자와 합격자에서의 비율은 차이가 없대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특정한 고교 유형을 더 우대하는 전형은 아닌 거라는 거죠. 사실은 네. 한양대는 자사고에서 잘 안 가죠. 잘 못 써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내신이 그래도 조금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뭐 서울대나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도 있고, 사실 고대는 아무리 수능을 본다 그래도 계열 적합형에서 수능을 보지 않으니까 그쪽을 노리면 됐고, 뭐 이런 식의 장치들이 있는데 연대는 뭐 특기자 전형도 좀 있고, 그런데 한양대로 가면 정말 내신으로 확 끊어버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할 수 없는 대학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방의 특목고에서는 많이 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있어서 그렇죠.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양대와 고려대의 변화가 정말 핫하네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변화들이 있죠? 언론상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게 그 이외에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뭐였죠? 그 수학과 과학의 탐구의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네. 이거하고 학폭 반영. 네. 이건데 솔직히 2번과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체감이 잘 안 돼요. 이게 과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수정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과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인가? 라고 하는 거로 내세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통합형 교육과정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통합형 교육과정을 성실히 따르고 있다를 우리는 보여주기 수행하고 위해 있다. 그 용도 이외에는 이거를 혜택을 받는 문과에서 뭐 의예과를 지원하는 애가 몇 명이나 나올 수 있는 구조인지 이게 좀 잘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한 게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뭐 이쪽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목을 폐지했다라는 게 일단 수학에서 가장 많이 걸고 있는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하나를 봐라. 탐구는 사탐한대, 과탐반대 이거를 폐지하겠다는 건데 선생님 말씀대로 과연 상위권 학생들이 그걸 포기할까? 왜냐면 우리가 미적분을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고, 탐구 과목도 자연계열이면 굳이 내가 자연계열 과목을 듣는데 학교에서 듣는데 사탐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학폭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될 걸 뒤늦게 한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정말 고대와 한양대. 네. 이번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는 7년 만에 논술 전형을 부활했다. 그래서 학생들을 수시 모집에서 조금 더 많이 선발을 한다. 한양대는 기존에 없었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면접형이라는 것도 새로 생겼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